질병보험금 받아도 기초수급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대부분 갑자기 보험금을 받으면 수급 자격이 바로 탈락하지 않을까 오해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병보험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관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보험금을 받게 된 기초수급자분들이 걱정하시는 수급비 감소 문제, 오늘 영상을 통해 제대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릴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먼저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질병으로 인해 받은 보험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고 계세요. 보험금을 받으면 소득으로 계산되어 수급비가 바로 줄어들거나 수급 자격이 박탈될 거라 생각하시는데 정확한 사실은 다릅니다. 질병으로 인해 받게 된 보험금은 소득이 아니라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질병진단금이나 사고보험금을 받으셨다면 이는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생긴 재산으로 보는 겁니다. 1년 이내에 지급된 사고보험금이나 진단금은 모두 금융재산으로 분류돼요. 그렇다면 이 금융재산이 수급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기본재산액입니다. 기본재산액이란 보장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금액으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천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이에요. 쉽게 말해 이 기본재산액까지는 여러분이 재산으로 가지고 있어도 수급비 계산할 때 제외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기초수급자라면 9,900만 원까지의 재산은 수급비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럼 재산 종류별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볼게요. 재산은 크게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으로 나뉘는데요. 기본재산액 공제는 이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즉, 주거용 재산부터 먼저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일반 재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재산에서 공제돼요. 실제 예시를 들어볼게요. 세종시에 사는 기초수급자인 김소담 씨는 주거용 재산으로 7,800만 원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 질병으로 보험금 3천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우선 세종시의 기본재산액은 7,700만 원입니다. 주거용 재산 7,800만 원에서 기본재산액 7,700만 원을 빼면 100만 원이 남죠. 이 100만 원만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율인 월 1.04%를 적용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계산하면 한 달에 약 1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금 3천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주거용 재산에서 기본재산액 공제가 거의 다 사용되었기 때문에 보험금 3천만 원 전액의 금융재산 소득 환산율인 월 6.26%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187만 8천 원 정도가 소득으로 환산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만약 주거용 재산이 없거나 적어서 기본재산액에서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보험금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거용 재산이 5천만 원이고 세종시에 산다면 기본재산액 7,700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빼고 남은 2,700만 원을 보험금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소득 환산액은 여러분의 실제 소득과 합산되어 수급 자격과 급여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갑자기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수급 자격이 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리하자면 질병으로 인한 보험금을 받으셨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해 보세요. 첫째,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기본재산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재산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셋째, 기본재산액 공제 후 남는 재산에 대해서만 소득 환산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는 것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세부적인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오늘 소담이와 함께 알아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받은 보험금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기본재산액 공제를 통해 어떻게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용한 복지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